자, 뉴스를 보다가 이 정보는 꼭 방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하나의 방송을 올립니다. 보니까 이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 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단합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D램 익스체인지 소식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당시에 1.31달러, 즉 이게 DDR 4GB 표준 제품으로 이 가격을 매겼습니다. 이 1.31달러였던 가격이 올해 5월에는 무려 3.94달러로 약 3배 이상이 튀어 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전 방송에서는 이 중국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삼성의 기술력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삼성은 중국한테 절대 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현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국은 뭐 현재 지금 우주정거장도 자체적으로 쏘아 올리고 또 달 탐사뿐만 아니라 이제 달의 뒷면도 탐사하겠다, 뭐 이러한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폐쇄적이었던 공산국가인 중국, 이 당시에는 당연히 못살고 기술도 없는 그냥 짱깨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렸지만, 지금은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이러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중국으로 계속 현재 중국을 바라보게 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현재 돈으로만 무식하게 때려박는 그런 지금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가까운 어디입니까? 그렇죠. 대만 반도체 회사들하고 지금 손잡고 있고, 중국이.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회사, 즉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텔 같은 엄청난 이 반도체 전문 회사와 손잡고 지금 기술 이전을 중국이 꾸준히 받고 있다니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성이 인텔은 이미 넘어섰고, 그 다음에 구글도 현재 삼성이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 아니냐. 물론 이걸 우리가 매출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이 인텔의 반도체 분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삼성은 D램과 랜드 플래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아닙니까? 그리고 인텔은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가 주력입니다. 이 반도체 기술에 우리가 정점으로 봤을 때는요, 바로 시스템 반도체, 이게 이 반도체 기술의 최정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규모도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약 2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반도체 기술력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자, 시스템 반도체, 즉 CPU의 기준에 따라서 D램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AP 프로세스 기준에 따라서 모바일 D램과 랜드 플래시의 기준도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분들 다 인정해야 돼요. CPU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부수적인 메모리 시장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제품이 나오는 거고, 반도체 기술력은 바로 반도체의 가장 정점에 있는 무엇이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가가 그 반도체 시장의 표준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만약에 반도체 시장에 최고를 달리는, 그 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만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굳이 파운드리 시장에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 메모리 선도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기술력 특허를 팔아먹으면 돼. 뭐 하려고 반도체 만듭니까?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삼성이 얼마나 많은 이 특허료를 주는지 아십니까? 이 짓을 왜 하면서 물건을 만드냐고. 어차피 파운드리 시장은 TSMC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오다만 던져주면 다 만드는 거야. 그런데 왜 기술력이 정점에 달려있는 회사가 뭐 하려고 제품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개고생을 하겠습니까?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반도체 시장이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면 설계도를 만드는 애들이 왜 반도체 안 만들어요? 왜 특허료만 받아서 팝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논지로 봐야 돼요.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 애들, 삼성은 솔직히 설계도를 못 만들죠. 근데 어떻게 기술력을 비교할 수 있냐고. 그러면 7나노, 5나노, 이러한 반도체를 도대체 설계도도 못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지금 5나노에 대한 생산 공정 개발이 성공을 했는데 그 옆에 누가 붙어있는지 항상 보세요. 7나노 때는 누가 붙어있었는지 IBM이 계속 옆에서 계속 붙어있었다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건물을 세우는데 어떤 회사가 설계를 만들지를 모르는데 건물을 마음대로 세웁니까? 못 세운다고요. 어찌됐든 그 설계도를 어디서 가져와야 물건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자꾸 언론이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설계도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회사가 건물을 짓는 격이야.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들 수 없는 이런 부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부터가 웃긴 거라고, 이야기가. 예? 그리고 삼성을 자꾸 퍼스트 무브로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삼성은 패스트 팔로우예요. 따라가는 거라고. 만약에 퍼스트 무브가 된다면 반도체 설계도를 IBM이나 퀄컴, ARM 같은 애들보다 더 잘 만들어서 더 완벽하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해내야 그게 퍼스트 무브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자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파운드리. 그리고 항상 외쳤던 거 마하 경영, 이지용 때는 광속 경영. 그게 뭐겠습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기술력이 아니에요. 이건 양산의 노하우지. 그리고 삼성이 자꾸 우기고 있는 저 영업비밀은요, 이제 주로 화학물질 공정자료거든요. 근데 저거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삼성의 특허자를 통해서 더욱 상세하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게 무슨 국가 핵심 기술 노출이에요. 그러면은 KBS에서는 SBS에서 했던 그 반도체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누출의 그 성분들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럼 다 국가 핵심 기술 이미 그 방송사들 누출시킨 거네요. 뉴스타파도 누출시킨 거고. 그러면은 뭐 일단은 방송사부터 조져야 되겠네.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이 영업비밀, 화학물질 공정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삼성이 우리가 자꾸 또 까먹는데, 제가 예전에 백혈병 환자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핵심은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반도체 피해자들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파헤치자는 의미로 저것을 이야기했던 거지, 국가 핵심 기술 누출이라뇨. 저런 게. 아니 그러면은 뭐 TSMC, UMC, 글로벌 파운드리 뭐 이러한 회사들은 그러면 뭐 삼성이 만들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정 하나도 모르는데 반도체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삼성만 반도체 기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파운드리 사업 규모만 보세요. 삼성이 TSMC 못 따라가. 대만에 있는. 어쨌든 뭐 삼성의 기술력을 논하기 전에 이 반도체의 원천 기술과 특허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꾸 이 부분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부터 볼까요? 4004 CPU 최초 개발자가 미국 인텔입니다. 그 다음에 저전력 모바일 반도체 AP 프로세서의 IP 강자, 이거 ARM입니다. 그 다음에 D램 반도체 최초 개발 미국 IBM입니다. DDR 원천 기술 미국 램버스입니다. 낸드 플래시 최초 개발 일본 도시바입니다. 파운드리 사업 최초 시작 최대 업체 대만 TSMC입니다. 통신용 반도체 CDMA 원천 기술 최초 개발 미국 퀄컴입니다. 반도체 장비 노광 장비 나노기술의 핵심 장비 독점회사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삼성 거 어딨어요? 예? 지금 삼성이 만들고 있는 기술 중에 삼성이 지금 최초로 개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은 저들이 만들어낸 최초 개발의 특허를 가지고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다고요. 만약에 저기에서 공동 개발을 했다면 저기에 삼성도 인텔과 IBM 뭐 예를 들면 퀄컴과 같이 나란히 그 옆에 최초 개발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없습니까?
이렇게 원천 기술과 핵심 기술은요, 거의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 시스템 반도체. 이거는 미국 업체가 거의 지금 주도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시에 바로 저런 회사들의 특허나 장비, 이런 기술들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로열티를 준다고요. 특허에 대한 로열티, 특허비. 그리고 그 특허비를 통해서 생산을 합니다. 삼성 반도체 이 공정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있는 장비들 중에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장비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장비들이 거기에 다 박혀 있는지, 그 장비들 한국에서 삼성의 마크를 붙여가지고 삼성이 만듭니까? 그 장비를? 그 장비를 자기들의 양산 노하우를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세팅을 하고 그 위치에 놓는 게 그게 다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빠르게 불량률 없이 양산이 가능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노하우란 이야기예요. 노하우, 기술이 아니고. 만약에 삼성이 내 반도체 설계도도 다 만들고 내가 인텔, IBM보다 니네들 없어도 내가 알아서 다 만들 수 있어, 니네들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뭐 할래? 왜 시스템 반도체는 왜 시스템 반도체 왜 못 만듭니까? 그러면 그거 돈 되잖아요, 훨씬. 그리고 왜 파운드리 사업에 눈독을 들입니까? 왜? 뭐 하려고 남들 하청해서 열심히 찍어대는 거에 그렇게 눈독을 들일까요? 앉아서 특허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낸 물건 가지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물건 만들어서 특허 파는 게 돈이 훨씬 더 되는데 뭐 하려고 병 났다고 파운드리 사업에 눈독을 들이냐고. 그리고 만약에 행여나 삼성이, 하이닉스나 삼성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을 했어요. 지들이 설계도를 만들고 막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해서.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이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모든 세상의 흐름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라고요? 유대기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힘이 없으면, 내가 저것을 표준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뭐 저기 어디입니까?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유대 기업들한테 똥꼬 빠는 거야. 왜? 지들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지들이 아무리 머리 좋아봐야 그놈들이 인정 안 해주면 망하니까. 결국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못 만드는 이유,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돈이 되는데도 못 만드는 이유는 못 만드니까 그래. 솔직히 설계도가 없으니까. 안 주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서 얘들이 D램과 랜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도 힘들어지니까, 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똥값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반도체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문 생산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파운드리 사업으로 지금 방향을.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 M램, 특히 삼성이 M램에 대한 뭐 이 반도체 기술을 계속적으로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M램은 현재 다르파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도용을 하고 있고, 다르파에서도 저 M램에 대한 이 지금 반도체 사용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과 그에 걸맞는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면 이 M램은 더 이상 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M램을 통해서 양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삼성에서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더욱이 이 M램의 원천 기술, 이것도 STT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IBM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이미 IBM은 이 M램의 원천 기술을 특허로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M램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바로 어디에 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쓰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히면서 하만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 중간에 퀄컴이 갑자기 꽉 끼어들어오면서 NXP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얘가
최대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저 하만 인수도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희 시대까지만 보더라도 이 반도체 사업이 기술력으로 평가되었던 그런 시절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바로 이 반도체 사업의 기술에 엄청난 자원과 연구를 쏟아부었고, 그리고 언제나 이 한 발 앞서는 이러한 신기술로 뭐 인텔이 거의 모든 것을 뭐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독주를 했었죠. 뭐 경쟁자라고 하자면은 뭐 AMD 정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텔이 반도체 기술에 막 치중을 해서 CPU 하나는 최고다.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CPU가 고출력으로 올라갈수록 발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ARM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저전력 프로세스를 설계해버립니다. 그리고 ARM만이 가지고 있는 틈새 시장을 넓혀가게 됐죠. 결국 ARM이 개발한 저전력 프로세서가 우리 모바일에 박힌 겁니다. 그리고 인텔은 저것을 모바일에 적용을 하지 못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이 수모를 겪었고 창피를 당했죠. 그리고 이 사이에 바로 인텔의 새로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말씀드렸죠. AMD도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인텔이나 AMD는요 같은 회사 출신의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도진 개찐이란 이야기야. 인텔과 AMD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페어차일드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만든 기업이 바로 인텔과 AMD입니다. 그리고 이 AMD에서 재직 중이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만든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이런 관계도만 보더라도 이게 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모종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 기술 공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서로가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받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이러한 기술들을 빠르게 접목시키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종의 관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반도체는요 이미 기술 경쟁에 대한 이런 경험을 이미 겪었고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시기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기술 경쟁 이후로 새롭게 접어드는 이러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될 거냐면 바로 수요자 중심의 이 반도체 시장으로 변모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사업이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필요한 놈들이 원할 때 무조건 찍어주는 반도체가 돼야 되거든. 반도체 시장을 이 기술력 하나만 자꾸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쪽만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 뭐냐? 수요와 공급 법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가격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가지고 주식처럼 배팅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메모리 가격이 똥값이 될 때 사놨다가 메모리 가격이 수요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급등하게 되면 그때 팔아.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시장 논리. 이 시장 논리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조차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기술력 하나만 계속 밀어붙이면 예를 들자면요. 행남자기에서 만약에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어요. 접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밥그릇을 만들어. 그러면 다른 데서도 접시 만들고 밥그릇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행남자기 것만 씁니까? 제일 비싼 행남자기 제일 좋으니까 그것만 써요? 그런 시장의 논리를 먼저 인지를 해야지 이 반도체가 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반도체 단합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쥐새끼들이 쥐들이 뭔 권한이 있다고 조지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삼성이 가장 반도체를 많이 팔았던 데가 어디예요? 그리고 이 가장 많은 반도체 수요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메모리의 가격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걸 단합으로 해서 가격을 팔았다니, 그러면 중국이 당연히 할 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되는 거죠. 현재 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과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 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같은 이런 회사들, 현재 엄청난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겠습니까? 현재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저걸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건 중국이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 회사들로 통해서 나오는 제품들, IT 제품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반도체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서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싸게 해서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인데, 그 메리트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이 비율이 현재 자국 내에서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요것도 반도체 가격 때문에 자꾸 물건이 비싸게 나와요. 그리고 반도체에 의해서 자꾸 이 제품의 가격이 좌지우지되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에서도 자기들이 이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서 또 해외로 팔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데, 마진이 없어. 이렇게 되면 반도체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자꾸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자국 IT, 그리고 자국 반도체 시장, 이렇게 지금 외치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중국을 IT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중국 새끼들이 단합조사를 한다라는 거 그냥 반도체 가격 깎을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개 지랄 떠는 거예요.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 떨어뜨리고 나서 중국 내에서도 반도체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 제품 싸게 만들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 반도체 제품들을 퍼뜨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결과를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빼고는 전부 중국이 지금 점유율을 앞서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시장은요, 이제 사주는 놈이 갑이야, 갑. 이제 왕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마당에 기술 운운해가지고 내가 최고의 기술력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것 자체부터가 이미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글로벌 기업들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4차 산업에 대한 모든 이런 시스템들, 특히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시장들이 점점 중국에서 커지니까, 지금 중국 그 떼놈들 비유 맞추느라고 좀 정신이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도. 아니, 미국 새끼들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도대체 중국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빌빌 붙어갖고, 거기에 지금 뭐 기술 이전해주고 이지랄 하겠습니까? 예?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도와줬던 애들 보세요. 다, 그걸로 돈이 되니까 거기에 빌 붙어갖고 빌빌 떼면서, 무기 납품하고, 저기 뭡니까? 기름 납품하고, 또 거기에 생필품 납품하고,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납품을 했다니까. 그거 다 돈이 되고 빼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똑같아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기업들의 투자랑 똑같이 중국도 하고 있다고. 이제 이 중국의 단합조사가 시작되면 반도체 가격이 거의 내려갈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점점 하향세로 접어들겠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으로 지금 삼성이 자신들의 주식을 잘게 쪼개가지고 개미들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 역시도 지금 이 이야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괴롭히는 나라가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지금 태클을 걸고 있다. 요 보니까 미국의 한 로펌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이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을 상대로 또 D램 가격 단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또 집단 소송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 엄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이 사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이러한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 반도체 기술의 정점은 바로 설계도, 그리고 저 설계도에 의도되는 바로
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의 기술력,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의 모든 규격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의 정점. 자, 이 세 가지 흐름에 그대로 삼성을 한번 대입을 해 보십시오. 과연 삼성이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 위에 서 있는지. 물론 저 역시도 중국 놈들보다 삼성이 잘 되는 걸 바랍니다. 왜냐면 가제는 개편이니까요. 그래도 뭐 중국 놈들이 뭐 솔직히 반도체 사업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질렀다고 제가 좋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새끼들이 잘 나가는 거 뭐 저한테 돈 한 푼 들어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기업을 죽이자라고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삼성의 3대세에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삼성이 서민돈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이 인수합병을 했던 이러한 사례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인의 돈을 착복한 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삼성을 망하게 하자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이 대기업이 우리 서민 모두들에게 혜택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청렴한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 아니 삼성 망한다고 저한테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 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고 한 사람에 의한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러한 현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지, 무조건 삼성이 최고야, 무조건 중국은 따라올 수 없어, 이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자고, 뭐 지금 누가 말이 원래 그러네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이 맞다면 그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참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 생각까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진리인데, 흑백 논리에 갇혀 있으면요 절대 현실과 정확한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흑백 논리부터 일단 벗어나시고 좌뇌 우뇌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사상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 어차피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주입된 생각들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방송들은 그냥 하나의 현상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진실되게 최대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취지로 보시고, 편파적인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 편파적인 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제가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이 만약에 빨간색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내 방송은 빨갛게 보일 것이고, 파란색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방송은 파랗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바라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방송이 보이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까지 뭐 빨갱이네 뭐네, 그 다음에 뭐 옳으네 틀리네 그르네 맞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생각까지 일일이 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까지 다 항변을 해줍니까? 그러려고 만든 방송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처음부터 이 글을 다시는 분들 보면 처음부터 거의 시비식으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은 의도로 댓글을 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위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른 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뭐 급작스럽게 올린 방송이라 좀 두서는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편안한 밤 되시고, 혹시나 이번 방송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방송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